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돌 한가다. 건강을 위해 한가닥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점점 옷이 얇아질수록 하게 되는 공통적인 고민, 바로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고민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가 희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약간 살집이 있어야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우리 박 원장님이 사실 해독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 그 60, 70년대 코미디계를 휘어잡았던 홀쭉이와 뚱뚱이 네. 양서천, 양훈 씨를 봐도 양훈 씨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논문 통해서도 이거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내 실제 임상 경험의 아픔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 방송에서 해독을 알려지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효소 해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뭐 20대 때 몸 체중으로 돌려놓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혈압, 당뇨, 고지혈약을 끊고 뭐 모든 병이 좋아지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살이 빠지면서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이 구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비만의 역설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의사협회지나 한국인의 코호트 추적 조사 논문들을 조사해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BMI 지수가 25에서 27 사이인 살짝 통통한 분들의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19에서 23이 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3에서 25가 과체중, 25에서 27이 비만 1단계, 27 이상이 고도 비만, 이렇게 보는 건데 그 25에서 27이면 비만 1단계로 제법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 경험상으로나 통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 좋다.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행이라는 것은 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음식도 있죠. 이 건강은 유행에 따라가면 큰일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의학에서 옛날에 많은 그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대가들이 체질적으로 살이 쪄야 건강한 사람이 있고 중간 정도로 마른 사람이 있어요. 또 상체가 찌는 사람, 하체, 이게 정해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특히 물론 너무 고도 비만은 문제가 되는데 BMI 지수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이 풍토를 여러분들 이 유행에 따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근래에는 무슨 이 다이어트 열풍, 광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도 말랐는데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의 어떤 환상을 빠져서 그런지 그래갖고 막 요즘 뭐 다이어트 잘 만든 위고비라든가 이런 걸 맞으면서 부작용도 심하고 왜 이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도 뭐 요즘 막 광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장 지방은 사실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딱 알려드릴게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마른 분들은 마르게 되면은 피하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성지방처럼 심장이나 뇌에서 급격히 에너지를 뽑아올 수 있는 게 지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른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합니다. 마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몸, 체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조건 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빼고 어디를 남길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친 비만도 물론 건강에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없어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혁재 형님은 왜 암 치료하는 중증 환자 치료할 때도 이런 적당한 체중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살집이라고 하는 게 근육하고 지방을 합해서 살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팔다리, 배 이런 살집이 대부분 보면 피하 지방이거든요. 이게 에너지의 저장 창고이면서 면역력이 기초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요 항암을 못 견뎌요. 또 이제 항암하지 않고 자연 치유하겠다고 해도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웬만해가지고 승리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나친 비만이 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자연히 많이 쌓이겠죠. 그럼 내장 지방이 쌓이면은 이것이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혈액 속으로 막 흘려보내죠. 그러면 염증이 많이 쌓이게 돼요. 이 염증이 뭐예요? 암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도 비만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고도 비만도 아닌데 살을 빼야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암 치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암 환자분들이 암세포 자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도요. 암이 그 에너지를 다 갉아먹어서 뼈와 가죽만 남는 악액질. 상태가 돼서 면역이 바닥에 나가서 대부분 굶어 죽는다고 하죠. 그렇지. 암의 마지막 영양결핍. 영양결핍으로. 면역이 바닥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려면 백혈구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백혈구를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가 어디냐? 바로 지방과 근육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종양학 논문에서 이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 중 과체중인 분들의 생존율이 마른 분들보다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에서 27 정도가 되겠죠. 그래, 그 정도 돼야 돼. 자, 통증과 한 재활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조류를 따르기 위해서 살 빼신다고 이제 막 식사량을 적게 드시고 발 굶게 되면 실제로는 지방보다는요,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나 허벅지 아주 필수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요, 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무게가 쏠리게 되면 이 연골들이죠. 결국은 다 닳게 되고 그러면서도 쉽게 넘어져서 낙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찌는 이 적당한 살은 오히려 미용의 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적당한 살집 얘기하는데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적당한 근육과 지방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라 보이거나 아니면 표준 체중이거나 조금 통통하더라도 거기에 적당한 근육과 지방량이 비례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유달리 지방은 너무 많고 근육이 너무 적다고 하는 이런 상태의 적당한 살집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영 형님은 그럼 아까 처음에 해독 관점에서 살집이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떤 원리죠? 보통 살을 빼야 독소가 빠진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살집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해독을 해보면서 이 내장 지방의 역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전부 지용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조직과 뭐 이런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배출되지 못한 독소를 안전한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저장 창고가 내장 지방인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내장 지방 뱃살이 불룩하게 된 사람을 야, 이게 모든 질병의 폭탄이다. 내장 지방 줄여라. 그런데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 중요한데 내장 지방을 줄인다는 것은 내장 지방 속에 갇혀 있던 지용성 독소가 혈액과 간으로 엄청나게 흘러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독에는 내장 지방을 줄일 때 이 독소들이 대변, 소변, 땀, 피부, 호흡으로 잘 배출이 되는 환경을 만들 상태에서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게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내장 지방을 녹여서 뱃살 사이즈를 뭐 1인치 줄이는데 한 1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 한의원에 와서 다른 쪽으로 막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꽤 봅니다. 그러니까 녹이기만 했지 대변, 소변, 땀, 호흡으로 독소 배출에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혈액을 타고 다른 조직과 장기에
그 독소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내장 지방을 줄일 때는 그 독소를 어떻게 함께 배출시킨 걸 것인가. 야, 근데 내장지방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알싸해요. 자기 몸 지키기 위해서 내장지방으로 산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암세포와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도 결국은 맞아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암세포가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걸 때려 부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해독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배출까지 정확하게 독소를 되는 것까지 합쳐서 배출하는 그것까지 시스템을 잡아야지. 잡아서 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이 내장 지방이 빵빵한 이 고도비만 자체는 병이지만 이 손으로 잡히는 적당한 뱃살과 튼튼한 이 허벅지 두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항암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해독을 돕는 그런 최고 장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 적절한 의미도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해주셨죠. BMI로 한 25에서 한 27 정도까지는 괜찮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적절한에 약간 말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선까지 그 잡아야 고민을 되는지. 이 연령대별로 조금 달라야 될 제가 것 해독을 같거든요. 해서 체중을 줄이는데 어느 시점 넘어가니까 몸이 콱 네. 약해지고 나빠지는 네, 이 경험을 네,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예를 들어 20대 초중반 건강하면서 자연스럽게 날씬했을 때가 기준 체중이 됩니다. 그 사람이 60이라고 쳤을 네, 때 네, 네. 50대, 60대 때 80kg라 칩시다. 그럼 20kg가 오버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차 목표 해독 치료는 그 늘어난 체중의 절반을 우선 빼라. 젊을 때보다 더 늘어난 체중의 절반을 절반을 빼라. 일단 줄여라. 그러니까 보통은 네네. 그 1차 해독으로 절반만 줄여도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뭐 혈압, 당뇨나 다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은 남아있는 그 10kg의 또 절반을 줄여라. 요게 2차 해독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거에 또 네. 절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체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혈의 생산이 떨어지고 갱년기도 오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못 만들기 때문에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화라든가 수분 부족이 있고 기혈이 부족하고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살로 이야기하면은 살이 좀 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고지혈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할 때 쓰니까 또 체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평생 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뚱뚱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갔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의원에 오시면 이 사람이 심장이 문제인지 간의 문제인지 콩팥의 문제인지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되고 무조건 찐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라든가 그 사람의 증상이라든가 보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께 또 자의적 판단을 무조건 해도 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근육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BMI라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키와 체중의 이 상관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체지방률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방의 퍼센트. 요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중에 살집이 있어 적절하다고 25에서 27로 봤는데 지방률이 막 우리가 너무 높다. 보통 그렇죠. 너무 높다. 이건 안 됩니다. 그 적정한 선인데 그 적정한 선도 연령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성은 25% 이상 넘으면 비만으로 일단 체지방률 기준으로 여성은 30% 이상은 비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 기준이 20, 30대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10대씩 나이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체지방률을 플러스 1, 2%씩을 덧붙여서 우리가 허용치로 보는 게 적절한 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치들을 잘 참조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내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비만의 역설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 우리 찬영 형님께서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혁재 형님처럼 20대 때 몸무게가 평생을 이렇게 이어지는 체중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전체의 한 1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죠. 근데 또 거꾸로 20대 때 뚱뚱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쓱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한 5에서 10% 됩니다. 근데 나머지 8, 90%는 20대 초중반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면서 날씬했는데도 우상향으로 점점 체중이 늘어나는 게 거의 8,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살이
적절하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는 건 또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뺀다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살을 뺀다는 것은 이 우상향 하는 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을 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이 8, 90% 우상향으로 꾸준히 나이 들면서 살이 찐 사람들은 20대 초중반 때 건강하면서 날씬해질 때 기준 체중을 삼아서 자기가 현재 늘어난 체중의 절반 정도만 빼면 그게 무리가 없더라, 거기까지는. 그 이후로 더 뺄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빼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합시다.